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고려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치 체제에 대해서 볼 건데, 정치는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중앙 정치 먼저 볼 건데요. 여기서 중앙은 뭘 얘기하냐면 왕이 있는 수도고요. 그 수도 안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부서를 어떻게 나눴냐, 이 얘기예요. 근데 고려의 중앙 정치는 이성육부제입니다. 두 개의 성과 그 아래 6개의 부로 이루어졌다는 소린데, 이거는 당시에 중국 당나라의 삼성육부제에서 따온 거예요. 고려의 실정에 맞게 삼성을 이성으로 고치고 이렇게 해서 좀 다듬어서 만든 정치 체제예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왕 밑에 두 개의 성이 있겠죠. 이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있고요. 이 상서성 밑에 육부가 있어요. 6개의 부가 있어요. 6개의 부는 이부, 병부, 호부, 공부, 예부, 형부, 이렇게 해서 6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요 밑으로 중추원, 어사대, 삼사, 이렇게 기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서문화성을 이제 중요한 정책을 담당했겠죠. 여기가 핵심이 되는 최고 높은 그런 부서였고요. 상서성은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부서에서 육부한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부, 병부, 호부, 공부, 예부, 형부가 각자 맡은 일이 있어요. 지금의 뭐 교육부, 국방부, 미래과학부 아직도 있나? 아무튼 그런 부서별로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부, 병부, 이거 이제 인사관리, 병부는 그 군사 담당, 호부는 국가의 예산 담당, 공부는 국가의 큰 그런 토목공사, 공사 이런 거 담당, 예부는 국가의 중요한 행사 담당, 의례 담당, 형부는 그런 죄인들 그리고 형 집행하는 이런 담당, 이렇게 다 나눠져 있었던 거고요. 중추원은 국가의 기밀과 왕의 명령을 출납한다. 왕의 명령을 이제 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왕명의 출납을 담당했고요. 어사대는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곳이었고, 삼사는 회계, 돈이요 돈, 회계와 곡식을 담당했던 곳입니다. 자, 이렇게가 큰 틀인데 되게 중요한 기관이 두 개가 있었어요. 바로 식목도감과 도병마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당나라에는 없는 고려에 있는 독자적인 기구였어요. 고려의 실정에 맞게 했던 거고, 식목도감은 정책에 대한 회의를 했고요. 도병마사는 국가에 무슨 누가 침입을 해오거나 이런 국방과 관련, 군사 문제 관련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기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성육부제가 이루어져 있었고요. 지방정치는요, 5개의 도와 2개의 계로 이루어져 있는 5도 양계였어요. 이게 뭐냐면, 5도는 그냥 평범한 지방 행정을 이야기하는데, 양계는 2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기는 국경지대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북계와 동계가 있어요. 북쪽은 이제 위쪽에 여진족이나 북방 유목민족에 대비해서 만들었던 거고, 동계는 일본의 침입에 대비해서 만들었던 게 바로 이 2개의 계입니다.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냐? 일반 5도 같은 경우에는 안찰사를 파견을 합니다. 안찰사를 파견해서 거기서 이제 지방관이에요. 지방관.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라는 거죠. 거기에 파견을 해서 그 도를 담당을 하게 했는데, 양계에는 병마사를
파견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군사 특수구역인 거예요. 여기서는 무조건 그 다른 나라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도록 그 국가 그 경계 태세에 들어가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특수구역이라서 병마사를 이제 파견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오도는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속현과 주현으로 나눠져 있는데, 안찰사가 모든 지역에 다 파견이 되면 좋겠지만 이 당시 고려의 그런 능력으로는 다 파견하기가 좀 힘들어서 파견이 된 곳과 안 된 곳이 있어요. 안찰사가 파견이 된 곳은 주현이고요. 속현은 안찰사가 파견이 되지 않아서 안찰사가 파견된 이 주현에 속해서 그 간접 지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방정치는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경제인데요. 고려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전시과제도예요. 전시과는 전지하고 시지로 나눠져 있는 건데, 이게 뭐냐, 나라에서 일하는 관리들 있잖아요. 관리들한테 나라에서 일하는 대가로 뭔가 보수를 지급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전시예요. 전지하고 시지를 지급을 했던 건데, 전지는 땅이고요, 시지는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작은 산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로 땔감을 얻잖아요. 그걸 얻을 수 있는 작은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지급을 했던 게 전시과예요. 이 전시과는 땅을 진짜 직접 땅을 준 거나 직접 산을 줬다기보다는 수조권을 준 거예요. 이게 땅을 준 게 아니고 기본 백성이 갖고 있던 땅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네가 세금을 걷어갈 수 있는 권리예요. 그 땅을 준 게 아니고 거기서 열심히 백성이 다른 그냥 평민이 농사를 지으면 거기서 네가 조를 수취할 수 있는 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이 수조권을 준 거고, 처음에는 은퇴한 사람, 이 은퇴한 사람이요, 전직이,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줄 땅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현직한테만 주는 걸로 바뀌고, 심지어 처음에는 인품까지 고려했어요. 이 관직에 따라서 차등을 지급했는데 거기에다가 인품까지 플러스를 시켰었는데 나중엔 그 인품도 서서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시과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금 제도가 있겠죠. 뭐가 있냐?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어요. 일반 세금이 있겠고요. 이거 조세는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특산물이 있겠고, 역이 있어요. 특산물은 그냥 말 그대로 정말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거고, 역은 몸으로 쓰는 거를 이야기해요. 뭔가 물질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내가 몸으로 직접 가서 하는 거. 대표적으로 군역 있겠죠. 그리고 요역이 있어요. 군역은 말 그대로 군대 가는 거, 나라에 무슨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직접 나가서 싸우는 거. 요역은 나라에 큰 토목공사가 있을 때 가서 공사하는데 같이 일하는 거, 이걸 요역이라고 해요. 이것도 세금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무역인데요. 고려의 대표적인 무역항은 바로 병란도입니다. 예성강 하구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지금 남한은 아니고 약간 북쪽인데 거기에 병란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국제무역을 했고요. 시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서는 상행위를 관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만들어서 상업도 굉장히 좀 활발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돈을 썼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물물교환이지만 돈을 좀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성종 때 건원중보를 하나 만들었고요. 숙종 때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은으로 된 병이거든요. 은으로 된 병, 이거 활구라고 불러요. 이것도 돈의 역할을 했고, 또
해동통보, 사만통보 이런 걸 만들어요. 이런 동전들을 만들어서 이제 화폐 역할을 하게 했고, 뭐 보초, 저화 이런 것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적어줄게요. 보초는 몽골에서 쓰던 게 들어온 거고, 저화는 나중에, 저화 말 그대로 좀 낮은 그런 돈이에요. 가치가 낮은 돈. 그런 거를 이제 저화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만들어서 썼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 부분입니다. 사회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회 구성원을 갖고 살았는지 볼 텐데, 대표적으로 볼 게 바로 신분제죠. 신분제는 양천제예요. 양천제, 크게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던 거고, 양인에는 크게 세 신분이 있었습니다. 양인에 누가 있었냐? 귀족, 중류층, 그리고 양민 있었고, 양민은 정호, 백정호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무슨 구별이냐? 양천제라고 했잖아요. 양천제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양인과 천인으로 크게 나눠졌다는 소리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양인은 과거 시험을 봐서 충분히 그 신분 상승이 가능했고, 천인은 과거 시험을 못 봐요. 한번 천인으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천인인 거예요. 그래서 천인은 뭐 노비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겠죠. 그래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양민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신분 계층이에요. 어느 나라나 이 양민계층, 평민계층, 상민계층,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게, 이 계층이 바로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계층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 계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고려 사회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하나 더 볼 게 있는데요. 바로 향도라는 거예요. 향도는 매향 활동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게 뭐냐면 향나무가지 있잖아요. 향나무가지를 묻는 거예요. 묻을 매자거든요. 땅에다가 묻어요. 이게 뭐냐면 미륵신앙의 한 의식이래요. 미륵은 세상이 막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그 세상을 구원해주러 내려오는 그런 부처를 미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륵신앙의 한 의식 중에 하나인데, 이걸 하면서 점차 사람들이 그런 공동체를 하나 형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원래 처음에는 신앙적인, 종교적인 걸로 출발을 했던 거예요. 미륵신앙에서. 그러다가 점차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만들면서 그냥 일반 사회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마을 공동 작업할 때, 뭐 누구네 집이 무너져서 다시 세워줘야 된다 이런 공동 작업할 때 같이 모여서 해주고, 서로 품앗이 해주고, 이러한 걸로 바뀌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마지막이에요. 고려에서는 이 여성의 지위 부분이 꼭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조선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여성이 당시에는, 이 고려시대 때에는 제사 지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었어요. 조선시대랑 다른 점이 뭐냐면, 조선시대에는 여자가 제사를 못 지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불경하다 하면서 못 지내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사 지낼 아들이 없으면 양아들을 데려오기도 했는데, 고려시대에는 그런 거 없어요. 여자도 제사 지낼 수 있어서 굳이 양아들 데려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자가 제사도 지내고 재산도 똑같이 나눠받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 이런 내려오는 그런 족보 같은 거에도 여성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이제 고려의 전반적인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문화,
첫 번째 파트입니다. 문화가 두 개로 나눠져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 고려의 불교와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대장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